저희 영상 중에 6년 수지에 살면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올린 지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작년 그 장마 때 근처에 올렸던 영상일 거야, 아마. 장마쯤에. 1년이라고 해서 이 동네가 막 이렇게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치,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지. 근데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노래를 좀 덜 넣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수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영상에 뭐가 좀 궁금해 하실까라는 걸 좀 의논을 좀 많이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은 그 학부모로서 궁금해 하실 게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고등학교, 오늘은 학교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보는 이제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학교 얘기는 저희 딸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는 이 수지 지역에 살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총 몇 개야? 10개 학교야. 수지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10개 학교고, 총 10개. 그럼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1지망부터 10지망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수기고를 쓰는 친구들은 11개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야? 수지고? 그렇지, 수지고야.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고등학교는 풍덕고래. 풍덕고. 저희가 애들을 학교를 보내서 보니까 요 두 개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의 수지고는 이 정도의 난이도, 풍덕고는 이 정도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어려웠겠지, 예전부터. 그렇지. 기본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 기본적인 난이도가 뭐 안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풍덕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풍덕고는 학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애들한테 좀 인기가 많으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고, 둘 다 학교 가기가 무난한 자리에 있고, 학교 다니는 자리가. 이 두 개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지고랑 풍덕고가 인기가 제일 많고, 요 두 개를 선택할 때 내 주의점이 있잖아. 수지고랑 풍덕고는 1지망을 쓰셔도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학교니까 인원은 정해져 있고, 1지망을 썼는데 밀리게 되면 이제 2지망 이하의 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수지, 풍덕, 죽전고 빼고는 2지망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10지망으로 쓰는 학교는 현암고예요, 현암고. 학교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버스가 좀 애매하고, 학교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학교로 이제 중간고사까지 끝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준비 단계인 학교야. 좀 변화를 추구하려는 학교야.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도 좀 들쑥날쑥해. 쉬운 건 엄청 또 쉬울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감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인원수도 좀 적긴 한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고 내신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내신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인원이 적어도 솔직히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를 가도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는 학생이
인원이 많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갑자기 3등급을 받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 어차피 본인이 열심히 하는 한도 내에서의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보내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연연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걱정했던 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셔틀을 이제 하니까 뭐 완전 편하진 않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학교는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애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지. 뭐 단점이 있더라도, 그치? 그 학교에 맞춰서 다니는 거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지옥인 거잖아, 마음이. 그리고 내가 안 좋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름 또 그 학교 면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선생님들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나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라는 분들을 워낙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라는 분들을 좀 존경을 하는 스타일이라 학교는 요 정도? 그리고 혹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 중간고사가 어땠다고들 하시나. 다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뭐 엄청 잘 보진 않았는데 시험 결과가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부모가 조금 멘탈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 멘탈이라는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보고, 시험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 멘탈 터졌어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살다 보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그 멘탈이라는 게 멘탈이 터진 게 아니거든. 내 친구들은 잘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 참 좋은데, 이 멘탈, 그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울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책임 회피의 행동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야, 이거는. 근데 그 점수를 보고 울어. 그러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건 멘탈이 터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번에 큰 아이가 시험을 치르면서 제가 이제 해줬던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시험 치기 전이야.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도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뭐가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잖아. 그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 충분히 노력을 했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적응을 못하니까 애가 심적인 불안감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지, 시험 결과로 나 멘탈 터졌어, 멘탈 흔들렸어 이래는 거는 멘탈이란 부분이랑은 전혀 별개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멘탈을 챙길 때는 그 이전에 이 아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아이고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준비가 그 정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적응을 못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부모로서 체킹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 맞다나 그 멘탈을 다 잡는 거는 본인이 할 일이고, 그 멘탈을 못 잡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앞단의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본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의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상황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멘탈을 잡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줬지.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모라는 선배들의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자기의 멘탈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랬을 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험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목표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멘탈이 터져 있는 친구들의 그런 걸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그걸 잡아주지 못하면 조금 공부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랑 그런 교류를 이제, 친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겪어봤던 부모나 선배로서 들어보는 그런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 학부모 여러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단 말이야. 지난번 영상을 하고 부동산에도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서 이제 지난번 내용과 더불어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수지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야. 학생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것만 따지고 딱 봐도 항상 그거잖아. 내 집을 내가 사는 위치로서는 난 수지는 지금 괜찮다고 봐. 내 집을 하나 샀어. 근데 그게 수지에 있는 아파트라면 수지 아파트 투자금이 더 좋아요. 나한테 좋은 거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내 돈을 어디다 썼는데 이 돈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지켜준다고 하잖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 내 실력을 충분히 올리긴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확신이 들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지.